빚 빠르게 늘어나는 한국 민간부채 증가율 세계 1위. 어제자 뉴스인데 사실 이게 좀 철진한 내용이긴 해서 그래도 기사가 나왔으니 한번 봐야죠. IMF가 13일에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이에요. 한국의 GDP 대비 가계기업 민간부채 비중 281.73%.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해. 한국의 민간부채 비중은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중에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였다. 특히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은 26개국 중 가장 높았어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나머지 21개국은 모두 부채를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가 버렸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마쳤대요.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죠? 빚 늘려서 집 사라 이러고 있는 중이죠. 자, 민간 부채, 가계 부채 어마무시하게 높고요. 기업 부채도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가계 부채 높은 건 다들 아시고 기업 부채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안 되네.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요. 어쨌든 허리띠 졸라매고 버텼어요. 왜 버텼냐? 가계부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계가 여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망하잖아요. 못 버텨요. 그냥 진짜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국이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이 경제가 힘들다가 아니라 영국이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브렉시트 때문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대처 때부터 내려온 게 지금 쌓여서 지금 브렉시트까지 오면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유니세프에서요. 아동 구호하러 영국에 들어갔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푸드뱅크 있거든요. 음식 주는 푸드뱅크가 편의점만큼 생겼대요. 영국이 경제 위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국민들이 겁나게 못 사는 나라예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8배나 치솟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국민들이 가난해져서.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냐? 대처 때부터예요. 복지 줄이고 다 민영화하고 그걸로 쭉쭉쭉쭉 빠지다가 브렉시트로 도장 꽝 찍은 거예요. 브렉시트 어떻게 해서 브렉시트가 됐느냐? 노인들이 압도적으로 브렉시트를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너무 낮았어요. 노인들이 나라를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조건 투표해야 돼요. 지금 시사건건을 봐주시는 분들, 형님, 누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직하는 노인층이 워낙에 많잖아요. 노인들한테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영국이 망해버렸다니까요. 지금 영국은 진짜 국민들이 아무것도 못해. 물가는 막 10% 이상 오르고 금리는 채권금리 미친 듯이 치솟고 장난이 아니야. 복구 불가 상태예요 지금. 자,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요. 윤석열이 오래 집권하면 영국 꼴 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요소수 파동 얘기 있죠. 지금 요소수 파동 이미 됐죠? 됐습니다. 2021년도에 요소수 파동이 있었어요. 이때 중국의 요소를 83%나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71.7%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90.2%로 2023년에 다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중국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올라갔을까? 이런 거에는 시장에 맡기자 이렇게 한 겁니다. 시장에 맡기자. 이 정부 들어와서 중국은 안 된다 하면서 이런 건 또 시장에 맡겼네? 중국 요소가 싸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2021년 요소수 파동 있을 때보다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소수 파동 오겠죠. 이미 요소수 가격이 2배 이상 지금 올라갔습니다. 품절 사태가 슬슬 나고 있고 사재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소 수입이 멈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들어가기도 전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요소수 파동이 왔을 때는 사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남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누기도 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정부가 조만간 이걸 해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신뢰가 쌓여 있었어요. 국민들하고 정부 간에 사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과 정부 간에 신뢰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요소수 사재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자, 이찍들도 요소수 사재기 할 거예요. 이찍들도 소금 사재기 하잖아요. 할 거라고. 왜 사재기를 하냐? 이 정부가 빠르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사재기를 할 거다. 이찍들도 사재기 한다니까요. 선동대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도 사재기를 한다고. 왜냐? 이거 문제 진짜 심각하게 터지면 이 정부는 빠르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니까. 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광순의 복덕방 자료인데요. 외울쇼에서 하던 거 갖고 왔는데
공급이 줄어든다. 아파트값 오를 거다. 이러면서 또 사라 막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그런데 이걸 보면 이 바 그래프가 아파트 공급이에요. 그리고 이 선 그래프가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보면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공급이 줄어들어도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요. 공급이 많은데 가격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내년에 공급 부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값 오를 거다라고 하는 언론들 기사들 다 걸으라는 얘기예요. 공급이 올라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갑니다. 공급이 줄어도 그거보다 수요가 더 떨어지면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를 왜 뺍니까? 수요를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내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작년 대비 얼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다. 이러면서 범프질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이 줄었잖아요. 이때보다 2018년대보다 공급이 줄었잖아. 주는데 아파트 값은 오르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매도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또 집을 내놓느냐. 이것도 공급인데 이 언론사들은 건설사만 대변하니까 신규 공급만 얘기하는 거지 집 가진 사람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데 지금 기록 찍었습니다. 매도 물량이 기록 찍었어요. 지금 74,000 돌파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자들은요. 지금 집을 내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도 개미들이 왜 자꾸 손실을 봅니까? 부자들이 하는 대로 안 하고 개미들 분위기에 따라서 우르르 하잖아. 그러니까 개미들 맨날 손실 보고 부자들은 개미들이 손실 본 거 주워서 이득 보고 지금 부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광수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현상을 보기보다 예측을 한다는 거죠. 현상을 보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런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현상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네? 그럼 나도 사야지.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막 주담대를 50년짜리를 막 주담대를 해주네? 그럼 거기에 빨려간다는 거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으면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어느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정부가 대출을 막 해줘서 없는 사람들 뻔뿌질을 해서 내 집 마련해라 하고 있을 때 지금이다. 지금 다시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 지금 빨리 내놓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은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이 타이밍 지나면 집값이 내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무주택자분이 계시다면 절대 경제지 보지 마십시오. 경제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호구들을 빨아먹기 위한 홍보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경제지라고 하는 것들 보고 가면 안 되고 부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식 투자하려면 예를 들면 유명한 투자가들이 지금 뭘 사고 있느냐. 뭐 이런 것만 쫓아가는 게 낫지. 지금 팍스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개미들 지금 막 서로 주고받는 찌라시 이런 거에 혹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전망을 알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부자들은 지금 팔고 빠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 2023년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만기 주담대 준다고 좋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 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거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정부는 뭐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빚내서 건설사들 좀 이거 좀 팔아줘라. 건설사들 기업 부채가 무지하게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PF가 여전히 위험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빚을 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빚을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장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총장도 자격이 없는 놈인 게 금리를 더 올렸어야지.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서 집 사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한국은행장 진짜 저 인간도 진짜 매국노 수준인데
지금의 경기는 이런 겁니다. 부동산 경기 앞으로 떨어진다는 신호 부자들이 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 추가로 올립니다. 왜냐면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요. 유가 치솟고 있으니 당연히 미국 물가 지수 다시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물가 지수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럼 금리 올릴 거고 우리랑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 환율 더 안 좋아질 거고 환율이 안 좋아지면 물가 더 올라갈 거고 정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외환 보유고만 계속 빠질 거고 그럴 겁니다.